안녕하십니까. 2020 시도대항 족구 최강전 함께 하시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강승호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승호입니다. 오늘 경기 서천군 한산 모시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시도대항부와 최강부로 나뉘어서 이렇게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족구의 정수,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족구를 만나볼 차례가 됐습니다. 최강부 결승전이 되겠는데요. 1등가와 2000 시민족구단이 결승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2000 시민족구단의 공격수 서영빈 선수가 되겠습니다. 팀의 주포로서 굉장히 아크로바틱한 공격을 보여주는 선수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취미 특기가 족구 다리 찢기라고 할 정도로 유연성을 겸비한 선수인데요. 네, 다양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공격수로 재미를 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터 박노현 선수의 소개가 있었고요. 우수비 이창우 선수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수비 역시 맡고 있는 이동열 선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준석 선수 역시 좌수비를 맡고 있습니다. 이 5명의 선수 가운데 4명이 오늘 선발로 출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의 감독님이 되겠습니다. 네, 1등가의 공격수 주포 장한빈 선수입니다. 세터 임성욱 선수입니다. 역시나 안정적인 공을 공급을 해주는 선수예요. 그리고 김마름 우수비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좌수비 정종윤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팀을 이끌고 있는 감독님까지 소개가 완료됐습니다. 오늘 경기를 관장하는 심판은 총 6명이 되겠습니다. 경기의 중요성만큼 이 라인 하나하나를 봐주는 선심이 4명이 되겠고요. 기록심과 주심으로 이렇게 6명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양팀의 선수가 마주보고 도열해서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심의 시그널에 따라서 양팀 선수가 인사를 나눴고요. 네, 이 역시 족구의 룰상 일단은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상호 간의 하이파이브로 이제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는 세레모니가 있는데요. 네. 역시 코로나19 관계로 저희가 자체적인 예방 차원에서 그러한 절차는 생략을 하고 자체 화이팅만 하고 경기에 바로 투입되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코트 스포츠가 대부분 그렇겠습니다만 딱 진영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만날 일이 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작과 끝에 항상 상대팀 선수와 감독 간에 상호 간에 인사하는 게 하나의 전통이 되어 있죠. 네, 이것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풀리고 나면 다시 볼 수 있는 장면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2000 시민족구단의 서브로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모서리를 노렸던 강한 서브, 하지만 1등가 잘 받아냅니다. 장한빈 곧바로 공격. 네. 어렵게 받아냈고요. 띄워줍니다. 그리고 내려 찍으면서 자, 지금 뭐 초반이긴 합니다만 일단 통상적으로 보면은요, 일단 첫 경기 서로 붙었을 때 첫 세트에는 탐색전이라고 하죠. 예,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볍게 몸풀기 형태로 탐색전을 하는데 이미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인데 벌써 불이 붙었어요. 장한빈의 공격 성공입니다. 네, 1세트 시작하면서 지금 벌써 뜨겁게 양 팀에서 공격력을 퍼붓는 이유는 이미 이제 결승전이고 본대회 참가 이전에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상대방 전력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팀들이거든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1등가는 지금 이미 최강부를 호령하고 있는 팀이고요. 2000 시민족구단은 젊은 선수들이 이제 최강으로 떠오르는 팀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구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노현 세터의 기습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1대1 동점 만들어 놓고 있는 젊은 패기의 2000 시민족구단입니다. 네, 어린 선수들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많은 팀들의 롤모델을 분석하고 한 결과 굳이 3단에서 공격을 하지 않고 2단에서도 충분히 세터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공격력까지 가지고 있는 박노현 선수의 2단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한빈의 공격 성공. 네, 장한빈 선수는 역시 시야가 좋지요. 운영 능력 면에서 보면 거의 탑 클래스라고 해도 자타가 공인을 할 부분인데요. 상대방을 오른쪽으로 돌려놓고 비껴차기 형태로 직선타를 날리는 장한빈 선수의 트레이드마크라고 볼 수가 있는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을 지켜보면서 또 다른 곳까지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공격이 있었습니다만 공이 높게 뜨고 말면서
1등가에게 점수가 주어집니다. 3대1. 네, 흔히 최강부 경기에서는 탑 클래스의 경기를 봤을 때요. 초반에 1, 2점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 서로 잘 알고 한 점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1대 0이든 2대 1이든 한 점을 쥐고 있는 팀에서는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결승까지 잘 끌고 올라온 서영빈 선수가 약간 힘이 들어간 공격으로 공격 범실이 나왔죠. 그러네요. 이렇게 3대1이고요. 장한빈은 어떤 선택을 할지요. 강하게 내리찍었습니다. 넘어차기를 구사하고 있는 장한빈. 그리고 이번에는 서영빈의 공격이 성공했습니다. 스코어 3대2. 네, 공이 낮게 뜬 상태에서 꺾는 공을 일단 배제시키고 임상욱 세터가 뒤로 빠져 있는 팀을 역으로 비껴차기 형태로 해서 떨어뜨렸습니다.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혹시 저 선수가 빗맞은 게 아닌가 싶은 기술일 수도 있는데요. 예, 넘어차기 동작에서도 공의 하단 부위를 비껴찰 수 있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도 바운드가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스피드를 걸었던 서영빈의 공격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차츰 본인의 특색을 살리는 공격으로 이제 득점을 유도해서 동점까지 갔는데요. 서영빈 선수가 무서운 점이 저런 점입니다. 일단 경륜이 쌓인 선수들도 하기 어려운 운영이라는 부분에서는 비껴차기와 강한 찍어차기 공격을 병행하는 선수거든요. 네. 뛰어줬고 장한빈의 공격 높게 바운드가 됐고요. 네, 우수비의 이창우 선수, 네. 정말 몸을 사리지 않는 허슬 플레이였습니다만 일단 장한빈 선수의 오버넷이 지금 그러네요. 그 전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족구에서 타 구기 종목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족구에서만큼은 네트를 건드려서도 넘어서도 안 되는 금기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하, 장한빈의 실수가 나오는군요. 슬쩍 넘겨주려고 했는데 그 힘이 더 모자랐습니다. 네, 지금 공격은 발코 감기라는 공격 기술인데요. 네. 공의 하단 부위를 강하게 위로 걷어 올려서 역회전을 주어서 떨어졌을 경우에 스핀이 반대쪽으로 우리 코트 쪽으로 향하게 해서 상대방을 현혹시키는 공격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장한빈 강한 공격, 이번엔 성공입니다. 네, 연타성 뛰어차기죠. 일단 공격 기준으로 보면 장한빈 선수의 공격 비거리는 평균 17m 이상이 나옵니다. 찍어차는 공이 17m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공할 만한 파워가 실려야만 가능한 비거리이기 때문에 그걸 예측한 2010민족구단의 이준석, 이창우 선수가 뒤로 빠져있는 팀을 똑같은 모션에서 힘만 줄여서 짧게 떨어뜨린 연타 공격이 되겠습니다. 네, 수비 잘 받아냈고요. 서영빈의 강하게 걷어차는 공, 하지만 라인 바꿨죠. 네, 역시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선은 장한빈 공격수를 시선에 두고 오른발을 강하게 꺾어차기를 시도했습니다만 꼬리가 길게 나가면서 아웃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죽지세로 2점의 리드를 만들었었던 2010민족구단 2점 내리 이르면서 동점이 됐고요. 다시 공격 이어갑니다. 툭 찌어주고 장한빈 슬쩍 봅니다. 그리고 강하게 넘어차기. 머리로 받아놓고 서영빈 두 번의 터치. 장한빈 이번에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차기 선택. 공 높게 뜨면서 일단 살려놓고 있어요. 박노현 세터가 잘 넘겨줍니다. 서영빈 다시 한번 강하게. 양팀의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슬쩍 보고 장한빈 안쪽 선택. 네, 높게 오른쪽을 걷어 올렸고요. 살려내죠. 오른쪽을 보고 꺾어쳤습니다만 이번에 속지 않았습니다. 네, 그대로 넘겨주고요. 다시 장한빈이 강하게 때렸습니다만 네트에 걸리고 맙니다. 아쉬움을 삼키고 있는 장한빈. 네, 흔히 족구를 창의 게임이냐 방패 게임이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뭐 어느 쪽에 편을 들기 어려울 정도의 랠리가 공방이 이어지는 스포츠인데요. 지금 보셨다시피 아무리 좋은 공격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한두 개 잡히게 되면 뭐 사람의 본성인지라 강하게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노련한 장한빈 선수도 두 번의 랠리 끝에 범실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장한빈 선수의 어려운 공들을 계속해서 막아내고 있는 2010민족구단입니다. 양팀 수비가 정말 탄탄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넘어차기 득점. 멋진 각공격으로 대각 공격으로 득점을 유도했습니다. 6대6 동점.
지금 서영빈 선수나 장한빈 선수의 공격력을 보면은요, 시속 160km에 육박하는 강한 공격으로 지금 강공에 대해서는 이미 상대방 수비수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 즉 내성이 생겼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잘 알아서 장한빈 선수와 서영빈 선수는 주로 코스, 즉 공간을 공략하거나 강약을 조절하는 데에서 득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높은 수준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아하, 수비가 걷어냈습니다만 천장의 구조물에 맞으면서 점수는 이천 시민족구단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리드 잡고 있는 이천 시민족구단 7대6입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전종윤 선수가 볼 위치는 잘 잡았습니다만 상체가 하늘 방향으로 들리면서 터치한 볼도 역시 하늘로 높게 치솟아 천장을 터치하는 실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높게 뛰었고요. 장한빈 수비가 안정적으로 받쳐주면서 코트 안쪽 서영빈이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22,005개 클럽을 대표하는 그야말로 아하. 별 중에 별 팀 두 팀이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네. 네, 그런 만큼 이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족구가 정말 매력적인 스포츠다 라는 것들을 얼마든지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경기가 아닌가 합니다. 장한빈의 이번 공격도 성공하면서 7대7 다시 경기는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강한 서브 머리로 받아놓고 박노현 살리죠. 넘어갔네요. 네. 어느 쪽으로 넘어왔을까요? 지금 현장에서 분위기로는 네트를 타고 넘어가고 즉 네트에 설치되어 있는 안테나는 건드렸을 경우 코트 외로 공이 진입한 걸로 판단되는 코트 외측 통과로 실점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비디오 판독을 봐야 되겠습니다. 네, 나오죠? 네. 안테나를 그대로 맞은 것으로 보이네요. 감싸고 들어갔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천 시민족구단의 실점이 되겠습니다. 곧바로 공격 이어갑니다. 어렵게 받아내고 있고요. 두 번의 터치 넘겨야죠. 그러나 너무 힘이 들어갔습니다. 네, 세타인 서영빈 선수가 정종윤 선수, 우수비의 김아름 선수도 기본적인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경기의 중요성을 아는 만큼 본인도 조금 무리하게 힘이 들어갔네요. 그러네요. 머리로 받아놓고요. 8대8의 스코어. 장한빈 강하게 때렸는데요. 이게 그대로 들어가면서 8대9 다시 1등가가 앞서 나갑니다. 네, 족구 경기의 공격 타격 부위를 본다고 하면은요, 네. 대표적으로 발코 타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축 공격이라고 해서 가장 넓은 부위가 있는데요. 이 장한빈 선수는 안축과 발코를 자유자재로 비껴차기라고 해서 공의 안쪽 부위를 회전을 주는 타법을 굉장히 즐겨 쓰는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방향을 격하게 틀어내면서 서영빈이 막을 수 없는 공격을 했습니다. 네, 지금 공격은 정말 거의 직각이 아니라 거의 수평에 가까운 찍어차기 공격이었거든요. 네. 예, 네트와 거의 수평 형태로 날아가는 공은 뭐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 알고도 잡을 수 없는 공격인데 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공이든 저렇게 해서 쉽게 찍어차면 꺾어차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네, 그만큼 저렇게 세팅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움직이는 공을 저 각을 만드는 거는 역시 고도로 훈련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살짝 넘기면서 너무 비껴차기. 멋진 공격이네요. 그렇습니다. 서영빈 선수가 저런 부분이 참 본인의 특기 또는 별명이라고 얘기했듯이 쥐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아주 꾀돌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저렇게 발바닥을 세워서 넘어차는 동작도 어려운데 심지어는 움직이는 공을 저렇게 발바닥으로 회전을 준다. 이거는 굉장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다. 그만큼 많이 연습을 했겠죠. 네, 그리고 아웃되면서 이제 이천 시민족구단이 2점의 리드를 만들게 되죠. 1등가는 이제 이천 시민족구단이 어린 팀이 분위기를 타기 시작하자마자 아주 적절한 시점에 사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1등가의 김영광 감독님 역시 족구에 대한 장한빈의 공격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공을 빨아들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코트에 닿고도 멀리 나가지 않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듭니다. 네, 타격 부위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공의 방향과 구질이 달라지는데요. 네, 장한빈 선수는 뭐 서영빈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영빈 공격. 장한빈 띄워주고요. 다시 넘겨줘야죠. 김아름. 네. 우수비에 강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영빈 다시 한번 강한 공격. 하지만
라인 바깥쪽 멀리 빠져나가면서 1등가에게 점수가 넘어갑니다. 예, 아까 9대9 동점 상황에서 김아름 선수가 무리하게 앞으로 들어와서 공격을 시도한 것이 네트에 걸리면서 역전의 빌미를 줬거든요. 예, 그런데 작전 타임 이후에 다시 두 번째 재차 밟고 공격을 시도해서 네. 서영빈 선수의 공격 범실까지 유도하는 유효타를 만들었습니다. 장한빈의 강한 서브. 박노현 띄워줍니다. 서영빈 넘어차기. 예, 지금은 이제 똑같은 공격 타법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넘어차기면서도 역시 비껴차기거든요. 역시 서영빈 선수 예, 공을 타격하고 피니시가 돌아가는 동작까지도 시선이 절대 공에서 떨어지지 않는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자세에서 또 원하는 곳을 찰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그렇죠. 장한빈 공격. 띄워줍니다. 서영빈 공 지켜보고 상대 코트 확인하고 정확한 공격. 이 젊은 선수들의 패기가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울릴 만한 함성을 질러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2020년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전 국민 또는 족구 동호인들도 굉장한 시름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패기 넘치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띄워주고요. 장한빈이 슬쩍 네. 빈틈 잘 찔러 넣으면서 득점. 여기서 이 연륜이 묻어나오는 공격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흘린 땀으로 인한 그 연습에 대한 결과를 네.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할 때 또 다른 연습되지 않은 것들이 주문됐을 때는 그야말로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브가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2012 족구단이 이제 세트 포인트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흔히 족구 경기에서는 몰점이라고 하죠. 4점, 5점 연속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점수들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또 작전 타임 이후에 또 장한빈 선수의 공교로운 범실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14대 12에서 간신히 받아냈어요. 이 공 역시 안쪽으로 넘겨주면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이창우 선수가 몸을 아끼지 않는 허슬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띄워주고 장한빈 공격 막아냅니다. 박노현 세터 툭 찍어 올려주면서 서영빈에게 좋은 자세를 줍니다. 서영빈 확인 이후에 넘어차기. 다시 한번 살려내는 듯 장한빈 그러나 네트에 걸리면서 점수는 오히려 이천 시민족구단 쪽으로 넘어갑니다. 장한빈 선수가 평상시 경기에서는 잘 보여지지 않는 공격 미스가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1세트에 3개의 공격 범실로 연결이 되는 자책점이 나왔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이제 심리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의 그런 도전 정신에서 좀 힘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에서의 3번의 범실은 3점의 실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겠죠. 그렇죠. 네, 양팀의 1세트 15대 12로 이천시민족구단이 가져갔습니다. 네, 이제 양팀 2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 1차전은 젊음의 패기를 앞세워서 이천시민족구단이 가져갔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물론 1등가에서의 실수도 몇 차례 있기는 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초박빙의 경기에서는 또 공격수의 범실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도 경기의 결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 와중에 서영빈 선수, 그러니까 이천시민족구단의 공격수 서영빈 선수의 공격이 또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갔다는 점도 비교 대상이 되겠군요. 흘러가는 거. 발이 넘어가지 않았고요. 찍어냈습니다. 머리로 받아놓고 뒤로 물러나면서 살짝 넘겨줍니다. 이준석 공 살려놓고 박노현 그리고 서영민 띄워줍니다. 강하게 내려 찍으면서 득점 성공. 저게 장한빈 선수의 조금은 변칙적인 공격 스타일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족구의 공격 형태라고 하면 지금 보이다시피 서서차기라는 기본 공격이 있고요. 손을 땅에 짚고 오른발을 넘겨서 차는 넘어차기라는 공격 기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도 짚지 않고 오른발을 빠르게 돌려서 회축 형태로 차는 뛰어차기 공격이 있는데요. 장한빈 선수는 뛰어서 손을 짚는 조금은 변칙적인 공격을 하기 때문에 템포가 반박자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서영민 선수의 공격 범실이 나왔습니다. 1세트에도 이런 공격이 2차례 나왔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서영민 선수가 조금 흔히 얘기하는 타점을 잡고 가다듬고서는 이제 공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은 1세트를 앞섰다고는 하지만 2세트는 이제 다시 시작한다라는 기분으로 해야지 만약에 1등가에게 2세트를 내주는 상황이 돼서 1대1의 상황이 된다면 3세트는 그야말로 안개 속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불안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영빈의 연속된 공격 실책이 2차례 나오면서 점수 3대 0으로 벌어졌습니다.
네, 1세트 때 2대1과 지금 3대0의 점수 차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렇죠. 서영민의 공격 이번에는 유효했군요. 3대1. 네, 지금은 공격도 좋았습니다만 장한빈 선수가 의도적으로 공격의 연타를 잃고 몸의 중심이 앞으로 들어와 있는 게 조금 아까운 대목이었습니다. 장한빈 선수가 자리만 지키고 있었다고 치더라도 네. 지금은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공격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군요. 그만큼 서영빈 선수의 공격 패턴이 다양하다는 걸 반증합니다. 네, 장한빈이 모서리를 노리면서 4강전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것으로 공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런 점들이 무서운 건데요. 일단 심리적으로 쫓아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박빙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가속력을 보태서 쫓아갈 수가 있는데 네. 도망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두 점 차이에서 갑자기 점수가 벌어지게 되면 힘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4대1이면 적절한 타이밍에 2012조 구단에서의 어떤 전술적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 시점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공격 성공 한 차례가 나왔습니다. 서영빈이 반대로 다시 A코스 쪽을 노리면서 강한 공격을 만들어냈고요. 득점까지 이어갔습니다. 네, 지금도 보시다시피 상체를 끝까지 상대방 중앙 오픈 라인을 보면서 다리를 꺾어 차듯이 찍어 찬 공격이기 때문에 우수비가 못 돌았죠. 다시 서영빈의 서브. 끊긴데요. 받아놓고 강하게 내리찍습니다. 이 공 받아낼 수 없죠. 네, 지금은 항상 1등가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전술적 공격 포메이션이 나왔는데요. 네. 임상욱 세터가 의도적으로 공을 네트에서 멀리 뒤쪽으로 빼주는 토스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운드가 되기 전에 장한빈 선수가 대각으로 찍어 차는 공격으로 득점을 연결했습니다. 한 타이밍 빠르게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족구에서 얘기하는 일종의 속공 개념이 되겠죠. 띄워주고요. 서영빈 강하게 내려찍으면서 높은 바운드 머리 맞고 떴습니다. 두 번째 터치 이제 넘겨줘야 합니다. 장한빈 머리로 안전한 선택. 다시 공격 이어가고 있는 2012조 구단 서영빈 비껴차기 완벽한 성공. 네. 족구의 미래를 짊어지는 우리 젊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네트를 맞고 불규칙, 물론 저걸 의도해서 맞췄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쨌든간 이제 행운이 따른 득점이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또 상대팀에게 저렇게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매너 아주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한빈 내려찍으면서 이번엔 받아내나요? 살려내는군요. 네, 살려냈습니다. 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2012조 구단 장한빈 다시 한번 찍습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이번에도 살려내면서 공격 기회까지 서영빈까지만 넘어옵니다. 살려냈죠, 네. 거의 득점의 9분 응선을 넘나 했는데요. 이번에 서영빈 그리고 끝내 득점 성공. 2012조 구단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있는 만큼 또 흐름에 대한 그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요. 그러네요. 아까 4대0으로 4대1로 3점을 리드당할 때만 해도 좀 중반을 예측하기 어려웠었는데 어느덧 벌써 한 점 차까지 점수를 좁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고요. 장한빈이 네, 또 다시 모서리를 나왔죠. 노립니다. 저 각도에서 저 모서리를 노리는 공에 대해서는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임상욱 세터와 장한빈 선수의 호흡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아까는 같은 포지션에서 공을 의도적으로 뒤쪽으로 빼서 대각 공격을 했고요. 네. 지금은 똑같은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공을 네트에 붙여서 A쪽 찍어차기 공격으로 득점을 연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에 한번 휘둘리기 시작하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혼이 빠진다고 하죠. 서영빈 하지만 수비 막아냅니다. 한 번의 바운드 지켜보고 두 번째 넘겨주는 장한빈 네, 막아내고 있고요. 차기요. 툭 올려주면서 서영빈 한번 지켜보고 네, 박노현 세터의 구질을 보면은요 공이 굉장히 부드럽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서영빈이 머리로 받아놓고요. 안전하게 넘기는 선택. 다시 장한빈 네, 한번 타이밍 놓치는 듯 했는데 네. 머리로 막아냅니다. 저런 상태에서는 박노현 그리고 서영빈 득점.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임상욱 세터가 볼을 띄울 때는 속공 개념으로 노바운드 공격을 시도를 했는데 장한빈 네. 선수가 타이밍을 뺏겼어요. 움찔하는 사이에 공격 타이밍을 뺏겼고 그게 상대방에겐 찬스볼로 연결되면서 역공을 맞게 됐습니다. 이렇게 점수는 다시 한 점차 6대5. 2세트 초반 분위기를 1등가가 가져가라 했는데 이쪽은
적절하게 활용을 잘 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장한빈 선수가. 그렇습니다. 저쪽에 예. 광고판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미치지를 못하는데 저쪽 강하게 때려놓는 것, 저 부분에 대한 충분한 활용을 하고 있는 장한빈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펜스는 안전에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쳐놓기도 합니다만 일종의 경기 구역을 구분하는 그 그렇죠. 펜스거든요. 네. 그래서 저걸 넘겨서 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능력입니다만 실제 저 각으로 때리는 것이 상대적인 세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서영빈 낮은 각도로 깔아찼습니다. 살려놓고 있고요. 네. 넘어가지 네. 못하네요. 네. 바운드 이후를 한번 생각을 먼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저런 공은 볼의 구질상 떨어져서 바운드가 돼서 다시 올라올 때는 네트를 건드리고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은 급했죠. 그렇습니다. 6대7. 다시 강하게 찍으면서 또다시 강하게 찍어 찬 거. 네. 이쪽으로 공격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서 네. 이번 세트에만 저 측면 A 코스 공격으로 넉 점을 따내고 있는 장한빈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편 공격의 루트를 보면 네. 2세트 들어서 A 코스에 대한 득점으로 연결된 것이 4점이긴 합니다만 네. 사실 장한빈 선수가 오른쪽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 되면 또 왼쪽 공격이 능란한 공격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세트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장한빈 선수의 오른발 동작을 유심히 보고 수비수들이 미리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서영민의 공격. 그렇다고 저쪽에 가서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서 기다리면 또 반대쪽으로 때리고요. 그만큼 공격의 선택권이 많은, 선택지가 많은 장한빈 선수가 되겠고요. 네, 이번엔 큰 비거리를 만들어내는 뛰어차기 공격이었습니다.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족구의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굉장한 호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회가 이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개최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대한민국 족구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전폭적인 전통 종목에 대한 보급 사업을 시작으로 본 대회가 개최된 점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좌수비 우수비 쪽에서 좋은 터치의 리시브가 나오게 된다면 두 번째 세터가 공격수까지 연결해주는 과정이 너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성공했던 방법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족구에서는 일종의 공식인데요. 네. 대각 방향으로 리시브를 유도하게 되면은 A 공격, 우리 쪽의 오른쪽 공격으로 많이 때릴 수 있는 리시브가 연결이 되고요. 직선으로 연결이 되는 공들은 반대로 대각 또는 직선 공격으로 많이 유도가 되는 리시브나 토스가 연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영빈의 힘이 들어간 공격이 나오면서 11대6. 네, 다시 한번 찍어차기지만 꺾어차기에 가까운 찍어차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공을 찍어차는 게 아니라 상대방 수비수를 못 돌아가게 묶어놓은 상태에서 오른발 허벅지를 빠르게 왼쪽으로 돌리면서 찍어찹니다. 그래서 공의 입사각이 급격하게 왼쪽으로 당겨지는 거죠. 그렇죠. 바운드가 너무 낮았어요. 네, 간신히 리시브 넘기는 데 방법입니다. 성공합니다. 서영빈 조수비 한 번, 두 번. 세터가 넘겨주는 선택. 다시 뒤쪽에서 만들어 나가야 하는 2012 족구단 서영빈. 그러나 그대로 넘어가고 말았죠. 이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A 속공에서 직선. 네. 네트 밑으로 가면서 또 불운이 겹치고 말았네요. 12대 7입니다. 1등가가 계속해서 앞서 나갑니다. 다시 보시죠. 네, 지금 1등가의 공격 득점 패턴을 보게 되면 임상욱 선수가 띄운 볼, 세터가 띄운 볼을 바운드 되기 전에 직접 공격했을 때 그 득점으로 연결되는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1등가는 계속해서 저런 직접 속공 개념의 공격 전술을 많이 유도를 해야 될 것이고요. 아주 재치 있는 서영빈 선수의 발코 찍어차기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2012 족구단은 단 한 점도 내주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가야 좀 추격에 나설 수가 있겠어요. 지금부터는 조그만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12대 8. 1등가. 네, 발코 공기 성공. 네. 센스 있는 장한빈 선수의 공격.
네, 두 선수를 칭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장한빈 선수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발코 감기 공격으로 공에 역회전을 줘서 짧게 떨어뜨렸고요. 네. 그 반면에 서영빈 선수가 터치하러 쫓아갔습니다만 발을 대는 동시에 본인 발에 2번 터치가 됐다라고 해서 손을 들어서 양심 고백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네, 그야말로 매너까지 겸비한 선수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승부의 세계에서는 결과를 우선시한다라고 했을 때 굳이 그런 매너 플레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만 어쨌든 이 스포츠는 매너 스포츠, 그 스포츠맨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정정당당한 승부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본인의 매너를 최대한 발휘하는 것도 아주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격 다시 한번 성공하면서 1등가가 2세트를 향해서 2세트를 가져가기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미 점수차가 3점 이상 벌어진 상태에서는 장한미 선수의 얼굴에서 여유가 흘러넘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심리적으로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따라잡고 역전시키기가 어려운 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미 2세트 중반 10대 6에서 작전 타임으로 흐름을 바꾸는 시도를 정현성 감독이 했습니다만 그게 적절히 먹히지 않으면서 지금 14대 9 오히려 한 점 차가 벌어지는 상황까지 왔고요. 그렇죠. 방금 서브 실수로 14대 10이 됐죠. 네, 또 기다렸어요. 네. 그러나 네. 라인 바깥을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세팅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임상욱 세터가 정상적인 A 속공을 시도를 했는데 장한빈 선수가 또 기다렸어요. 물론 개인 시간차 공격을 유도한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기도 한데요. 네. 지금은 꼬리가 약간 길게 나가면서 아웃 범실로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14대 11 석점 차가 됐어요. A 속공. 그 성공 방정식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이번 2세트를 1등가가 가져갑니다. 장한빈 선수가 저 A 코스 쪽을 충실히 공략한 것이 이번 세트의 승리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리시브가 정종윤 선수로부터 시작되는 리시브는 거의 A 쪽 코스로 공격이 연결이 됐거든요. 네. 그만큼 A 속공에 대해서는 정말 혹독한 훈련을 했다라고 싶을 정도로 그만한 세트 플레이에 대한 연습이 되어 있는 팀이다. 네, 이제 최강부의 말 그대로 최강을 가리는 3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 2000 시민족구단이 젊음의 패기를 앞세워서 1세트를 가져갔고요. 2세트에서는 1등가가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면서 세트 스코어를 동률로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기세는 조금 1등가 쪽으로 더 기울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가운데 이제 2000 시민족구단이 어떤 파회법을 가지고 나올지 한번 또 지켜봐야겠군요. 네, 2000 시민족구단 입장에서는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죠. 네. 젊은 패기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다년간에 다져진 노하우라든지 경기 운영 이런 등에서는 확실히 2000 시민보다는 앞서는 1등가 팀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1세트를 잡았다는 건 기세를 몰아 2세트 즉 2대 0으로 이겼을 때는 가장 말할 것 없는 결과이겠지만 지금 1대1이 됐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도망가는 입장이 아니에요. 이제는 반대로 역전이 당해서 쫓기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코스를 노립니다. 이쪽은 백발백중이네요. 그렇죠. 이제 단순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1등가에서는 집중적인 A 코스를 공략을 하는 작전을 택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받아놓고요. 띄워줍니다. 서영빈의 강한 공격. 그러나 네. 라인 바깥쪽 나갔다는 판정. 자, 이럴 때는 이제 2000 시민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가 않죠. 일단은 조금은 경기를 기다린다라는 기분으로 범실을 줄여야 될 때입니다. 네. 공격에 공격을 더해서 득점을 유도하려다 보면 오히려 이런 범실이 또 팀에게는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네. 있습니다. 서영빈의 강공. 장한빈 슬쩍 보고요. 좁은 지역. 네, 발 꺾어차기. 갖다 대면서 높게 뜨네요. 네. 2세트와 동일한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석점을 내리따내면서 3대 0으로 3세트 분위기 끌고 가고 있는 1등가입니다. 네, 장한빈 선수 꺾어차기를 시도하고 성공을 한 후에 드디어 웃기 시작하죠. 네. 이제 3세트에서 3점을 리드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에 올랐다라고 해서 본인의 기량을 하고 싶은 것들을 더 자유자재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짝 넘겨주면서 일단 바운드 간신히 만들어내고 있는 장한빈. 다시 한번 또 그쵸. 가죠. 네. A 코스를 집착하다시피 노리고 있는 장한빈입니다.
예, 일단은 뭐 단순하게 A 쪽으로 찍어 차면 못 받는다라는 공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쉬운 공격 패턴은 아닙니다. 예, 즉 1등가의 저런 장한비 선수 같은 고도의 실력이나 훈련이 되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절대 찍어 차는 게 쉽지만은 않은 코스다라는 점을 유념해 두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이천시청의 주장인 박노현 선수가 지금 주심에게 합의 판정 요청을 했거든요. 네. 어떤 상황에 대한 합의 판정 요청인지 잠시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준석 선수군요. 네, 이준석 선수요. 이준석 선수입니다. 네, 6명의 심판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예상컨대 이준석 선수 입장에서는 시그널로 봐서는 2인 시그널이었거든요. 네. 즉 좀 전에 장한비 선수의 공격이 나가지 않았느냐, 라인 아웃이지 않느냐라는 합의 판정 요청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장의 합의 판정은 세트당 한 번에 한해서 적절하게 심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선수는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넉점을 내리뺏기면서 이천 시민족구단 쪽에서 먼저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한번 템포를 끊어갈 필요도 있겠고 이제 계속해서 공략당하고 있는 2세트 이어서 3세트에도 공략당하고 있는 저 부분 A 코스 쪽에 대한 대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전 2세트에도 한번 첨언을 해드렸습니다만 일단 리시브의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공격의 방향이 결정되는 1차적인 요인이라고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직선적인 서브를 한 번씩 더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해결책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영빈의 공격 시도가 있었고요. 바운드를 이 장면에 대한 네, 그러네요. 합의 판정 요청이었군요. 네. 저쪽 라인 근처에 맞았으니까. 예, 비디오 판독상으로도 정중앙, 라인 정중앙을 걸쳤죠. 즉 공의 지름은 200mm에서 205mm, 즉 20cm 내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라인은 5cm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20cm의 공이 라인 폭에 5cm 이내에 걸치는 것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는 시각의 안쪽에서 보느냐 바깥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인 아웃으로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정하기 위해서 지금 6명의 매의 눈을 가진 주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휘슬과 함께 1등가의 서브가 시작됐습니다. 받아놓고 서영빈. 서영빈. 네. 조금 아쉬운 것들은 일단 1등가는 적절한 A 속공 개념, 즉 토스의 볼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장한빈 선수의 머리 위쪽으로 간단하게 뜨는 정도에서 A 코스와 B 코스를 공략하는데 지금 이천시민 같은 경우는 박노현 세터의 볼이 조금 높아요. 높다는 건 우리 팀 공격수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저렇게 힘이 들어가는 범실이 나오거든요. 네. 토스를 조금 낮추고 속공으로 가야 될 필요성도 보여집니다. 그렇죠. 지금 정도 부드럽죠? 그렇죠. 좋은 예. 공격이었습니다. 3세트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이천시민족구단의 첫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예, 족구의 하나의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공격수가 공을 때리기 전에 높은 공을 기다릴 때에는 상대적으로 힘이 분산이 되면서 오히려 공격 범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즉 강하게 때릴까 찍어 찰까 꺾어 찰까 연타를 놓을까 고민하는 사이에 볼에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범실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또 한 번 살렸습니다. 이번에 살려내나요? 살렸습니다만 그러나 저 완벽한이 야속하겠네요, 이 선수들. 이제는 이창우 선수가 야교를만 하겠는데요. 네. 이천시민의 이창우 선수가 미리 이제 패스 쪽으로 가서 대기를 했습니다만 발끝에 걸리는 상황까지는 만들었는데 재차 살려내지는 못하는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준석 선수의 두 번째 터치가 뭔데 아쉽네요. 네, 근데 볼을 살리든 못 살리든 저렇게 끝까지 볼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모습이야말로 팀 사기에는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다시 한번 이창우 선수가 저 공을 마치 이제 펜스까지 넘어가서 기다리는 정도에서까지 잡아낸다면 틀림없이 흐름은 한 번 더 이천시민족구단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서영빈의 공격 기회. 내리 찍죠.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역시 이창우 선수가 열심히 따라가 봤습니다만은 여의치 않네요. 7대1까지 벌어집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흔히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하죠. 이창우 선수 입장에서는 자꾸
반복적으로 A 코스에 대해서 점수가 연결이 되고 네. 또 본인의 실책으로까지 이제 생각이 될 정도로 이제 많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상태라고 하면은 이제 적절한 용병수를 또 기해서 선수를 좀 포지션을 변경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서영민의 공격 떴고요. 네. 반면에 높게 기세가 뜨면서 오른 충분히 1등가에서는 있죠? 네. 어려운 공임에도 잘 살려냈습니다. 다시 서영빈의 공격 두 번의 터치 넘겨냅니다. 머리로 받아놓고 박노현이 띄워주고 서영빈 공격 성공. 대각차기. 예, 아직 뭐 7대2로 5점의 큰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직 네. 게임 끝나지 않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족구에서는 몰점이라고 하는 4점 5점이 한꺼번에 이동을 하는 정도의 점수 차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한빈 선수의 A 코스 공략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8점이 되면 또 그 코트를 체인지를 하죠. 그렇죠. 예, 이제 8점, 3세트 8점이 되면 코트 체인지를 해서 이제 조금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이전에 최대한 따라붙어야 하는 2010년 족구단 입장에서는 지금 마지막 준 점수가 조금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장한빈 선수의 특기인 또 발날 비껴차기 공격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점수를 만들어내면서 8대2 6점이라는 큰 점차가 된 채로 코트 체인지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이제 장한빈 선수가 저쪽 A 코스 쪽을 공략할 수는 없게 되겠고요. 네, 반대로 치면 이제 경기장 반대 방향으로 이제 찍어차는 공격이 나올 텐데요. 이쪽에는 본부석을 기준으로 해서 A 펜스가 조금 상대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창우 선수가 미리 충분히 대비만 한다고 하면 2세트와 3세트 초반까지 어려운 상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살려내나요? 그대로 넘어가죠. 한번 주고 박노현이 띄워줍니다. 네. 그리고 공격 서영민. 노바운드 같은 공격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박노현 세터의 볼이 조금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영민의 공격 성공. 대반전의 씨앗이 될 수 있을지요. 8대2에서 8대3이 됩니다. 네, 공 한두 개 높이의 차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의 지름이 200mm입니다. 20cm에서 40cm면은 선수들이 때리는 공격 타이밍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따라서 박노현 세타의 공의 토스 높이를 조금만 더 공 2개 정도만 낮춰서 빠른 템포로 공격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쫓아갈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껴차기. 찍어줍니다. 장한빈 강하게 찍었고요. 막아냅니다. 안쪽 들어오면서 박노현 세터가 넘겨주고 서영빈 비껴차기. 네, 이제 조금씩 숨통이 트여지는 느낌일 겁니다. 2012 족구단 입장에서는 강공이 아닌 연타로만 지금 2점을 획득을 했고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장한빈 선수, 노련하고 연륜이 많은 장한빈 선수 방향으로 해서 지금 비껴차기 연타가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럼 장한빈 선수 입장에서는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막아내나요? 안쪽 들어옵니다. 박노현이 살려주고 서영민 힐끝 본 다음에 넘어차기. 다시 비껴차기. 형태만 바뀔 뿐이지 계속해서 비껴차기 형태로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막아내고 있는 2012 족구단 박노현 띄워줍니다. 그리고 서영빈 보란듯이 그 코스로 보내버립니다. 2세트부터 아주 지긋지긋하게 당했던 그 코스죠. 그렇죠. 네, 본인이 3세트 코트 체인지 전까지 무려 12점을 주었던 코스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온 힘을 실어서 찍어찬 공, 물론 상대 김아름 선수의 발끝에 걸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다시 한번 복수했다라는 희열의 미소를 띄우면서 다시 추격의 발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012 족구단의 쇼타임일까요? 아하, 그러나 여기서 기세가 꺾일 수 있는 한 점. 중요한 흐름의 순간이었는데요. 8대6이 되느냐 9대5가 되느냐는 역시 뭐 두말할 필요 없이 큰 차이점인데 조금 아쉬운 서브 범실이었습니다. 자, 코트 체인지 이후에 1등가가 처음으로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상대 실책을 틈타서 만들어낸 점수였고요. 박노현이 띄워줍니다. 그리고 넘어차기. 비껴차기.
1세트에 있는 체중을 실어서 비거리를 만들어냈던 공격과는 다른 양상이거든요. 네. 지금 3세트 들어서 서영빈 선수는 코스는 예리하지만 힘은 그렇게 과하지 않은 즉 비거리가 큰 공격이 아니라 코스 위주의 단타를 치고 있거든요. 저런 부분은 굉장한 지금 흐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의 스핀도 굉장히 잘 넣어주고 있고요. 이제 1등가가 코트 체인지 이후에 공격으로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아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A 속공이었습니다만 장한빈 선수 지금은 있는 힘껏 찍어차서 펜스를 넘기듯이 차는 공격이 아니라 그야말로 코스만 간단하게 만들어내는 각만 만들어내는 짧은 연타성 공격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만약에 찍어찼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시민족구단의 이창우 선수가 돌아서 수비를 했겠죠. 네, 찍습니다만 라인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실점. 중요한 시점에서 서영빈 선수의 공격 범실이 수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수는 6대 11까지 벌어지게 됐네요. 좀 마음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까 흐름을 타서 8대 5까지 쫓아갈 때만 해도 이천 시민족구단이 다시 한번 파란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연이은 공격 범실과 서브 범실로 인해서 지금은 11대 6까지 벌어졌습니다. 박노현 뛰어줬고요. 서영빈의 공격 받아냅니다. 장한빈 높게 띄운 공 안쪽 임상욱이 그대로 넘겨주는 선택. 머리로 받아놓고 박노현 공간 노립니다. 받을 수 없는 공. 네, 가볍게 펜스를 넘겨버리는 A코스 찍어차기 공격. 지금 3세트 들어서 2개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공격 패턴으로 한두 개 정도만 더 상대방의 수비의 흐름을 끊는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기회 있습니다. 공은 둥글고 족과를 벗어봐야 결과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띄워줍니다. 장한빈 빠른 타이밍의 공격 발로 받아냈는데요. 그대로 넘겨줍니다. 네, 좋은 이어갑니다. 공격이네요. 네, 흐름. 장한빈의 찍어차는 공격 다시 살려내나요? 살려냈군요. 이천 시민족구단의 좋은 수비 보내고 살려냅니다. 양팀의 랠리가 길어집니다. 장한빈 공 지켜보고 찍어요. 수비 높게 뜨고 살려내지 못합니다. 네, 아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경우에 정말 이렇게 몸을 날리는 수비가 랠리가 연속으로 될 때마다 지금 어쨌든간 족구적 해설을 하는 제 입장에서도 정말 저희 족구 후배들이 자랑스럽고 멋있어 보이는 장면입니다. 네, 너무나 뜨거운 랠리였기 때문에 득점을 한 쪽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고 실점을 한 쪽에서도 충격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공격마저도 이제 수비를 성공해냈다면 지금 이천 시민에서는 엄청난 흐름의 역효과,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넘어지면서 큰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괜찮을까요? 네, 이창우 선수가 볼을 쫓아가서 터치하는 과정에서 오른발이 머리에 닿을 정도로 지금 높은 터치점을 만들어내면서 약간의 충격이 생겼거든요. 큰 부상이 아니길 기대해 봅니다. 약간은 걱정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못합니다만은 일단 고개를 들어서 허리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저렇게 머리가 꺾이면서 약간 충돌이 있었던 게 지금 충격인데요. 그러네요. 큰 부상은 아니길 기대해 봅니다. 가볍게 털고 일어나는 이창우 선수입니다. 다행입니다. 관중들의 박수도 이어지고 있고요. 손을 바닥에 떨어질 때 제대로 짚지는 못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금방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창우 선수가 허리 쪽을 부여잡고 일어납니다. 아직 경기 안 끝났습니다. 7대 12, 5점 차 힘든 도전입니다만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죠. 이창우 선수 입장에서는 아까 코트 전에서 그 지겹도록 펜스를 넘기는 장한빈 선수의 A 코스 찍어차기 공격에 대한 집중도를 지금 3세트 후반에 지금 발휘하기 위해서 쫓아갔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따라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살렸다고 하면 이천 시민족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됐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로 받아놓은 이창우, 박노현 세트가 그대로 넘겨주는 선택을 리시브가 합니다. 조금 길었고요. 장한빈 강한 공격 그러나 라인 바깥쪽. 12대 8. 이천 시민족구단 선수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넉점차. 좋은 서브 잘 받아냈고요. 장한빈
갖다 댑니다. 빗겨차게 발로 살렸고요. 갖다 댔는데요. 서영민 선수가 저까지 따라갈 필요가 있었을지요. 네, 일단은 공격 패턴에서 보자고 하면 일단 비껴차기라는 공이 굉장히 뭐 어렵지 않은 공처럼 보이는데요. 실제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굉장한 네네. 스핀이 같이 이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발을 갖다 댄다 손치더라도 회전에 의해서 공이 다른 방향,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아주 위력적인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득점 성공하는 서영빈. 네, 장한빈 선수가 비껴차기로 득점을 하면 서영빈 선수 역시 비껴차기로 응수를 하고 네. A 코스면 같은 A 코스로 지금 서로 이제 공격수 간의 어떤 자존심이라고 보여지는 공격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서브 받아내고 있고요. 장한빈 높은 바운드 발로 받아냅니다만은 네. 충분히 높게 띄워주지 못하면서 공격 성공. 이제 경기 14점에 먼저 선착한 팀은 1등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 8대5까지 쫓아갔던 상황에서 서영빈 선수의 서브 범실, 그 부분을 또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9대5로 다시 점수차가 벌어지면서 지금 공격 범실까지 이어지고 지금 결국 14대 9의 상황까지 몰린 걸로 보여집니다. 한 점도 내주면 안 되는 2012 족구단입니다. 공격 성공하면서 대역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단은 네.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본 대회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또 얼마든지 만날 상대 팀이거든요. 네. 다른 대회, 다른 장소에서 만났을 때도 지금 대회가 절대적으로 기억에 남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기죽는 기억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종의 그 팀을 만나게 되면 또 트라우마가 생기거든요. 네. 좋은 공격 하지만 막아내고 있는 2012 족구단. 바운드 기다렸고 서영빈이 A 코스 노립니다. 네. 지금도 역시 깨끗하게 들어갔다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트를 건드리면서 행운의 점수로 연결이 됐는데요. 오히려 비거리가 떨어지면서 상대 수비가 발을 못 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11대 14 석점차. 하지만 여전히 1등가의 매치 포인트. 서브 받아놓고 띄워줍니다. 장한빈 받아내나요? 네, 살려냈고요. 살려냈군요. 띄워줍니다. 세터가 띄워졌고 강하게 때렸는데요. 이 공을 막아내고 있는 1등가. 그리고 장한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족구의 묘기의 향연입니다. 묘기의 그렇습니다. 향연.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정말 시선을 잠시도 돌릴 수 없는 다이나믹한 경기가 펼쳐지고 다시 장한빈 공격. 비껴차기. 짧았는데요. 잡아내네요. 박노현 세터 띄워주고 서영빈 살려냅니다. 다시 장한빈 때렸고 자, 이창우 선수 막아냅니다. 두 번째 터치 엉켰는데요. 넘길 수 없군요. 넘길 수 없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순간. 반대로 이 환호는 1등가가 온전히 독식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점수까지도 그야말로 명품 경기였습니다. 네, 이창우 선수 회심의 A 코스, 그 각 깊은 A 코스를 쫓아가서 볼을 살리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만 네. 연결이 되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아쉬운데요. 정말 대한민국 족구를 대표하는 최강부 중의 최강부인 이천 시민족구단 그리고 1등가 선수들 정말 앞으로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게 그 자리를 확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세트스코어 2대1로 1등가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군요. 2020 시도대항 족구 최강전, 최강부 결승전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최강부와 시도대항부를 또 이렇게 중계를 4강부터 하면서 저는 굉장히 느낀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생활 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 사이에서 우리 족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공감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대한민국의 토종 스포츠, 국위 스포츠로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K-팝에 이은 K-스포츠 기대를 꿈꾸면서요. 대한민국의 족구가 올림픽, 아시안 게임에 우뚝 서는 대표 종목이 되길 기대해 보는 아주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족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호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이정호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